1번 문제. 1번 문제는 16년 1회, 19년 2회, 24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토공사의 사면 또는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물을 번식시켜 사면을 보호하는 식생공법, 두 번째로는 사면에 뿜칠 콘크리트를 바르는 뿜칠공법, 세 번째로는 씨앗, 비료 등을 장착한 메투리로 사면에 전면적으로 피복하는 피복공법, 네 번째로는 사면을 보호하는 재료들을 붙이는 붙임공법이 있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16년 1회, 21년 4회, 24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후기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은 호이스트가 되겠고, 두 번째로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의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는 곤돌라가 되겠고, 두 번째로 리프트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건설용 리프트, 두 번째로는 산업용 리프트, 세 번째로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마지막으로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6년 1회, 19년 1회, 21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 중지 또는 굴착도 원상 매립은 제외한다. 여기서 보일링 현상이란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굴착 배면의 수위차로 인하여 침수 토합이 모래와 같이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해당 현상 방지 대책 첫 번째로는 굴착 배면의 지하 수위를 낮춘다. 두 번째로는 토류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토류벽 상단에 코어 및 필터를 설치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굴착하면 토를 2번 한다. 굴토토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6년 1회, 24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세 번째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답이 되겠고, 해당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6년 1회, 19년 1회, 22년 4회, 25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두 번째로는 수직 보호망 설치, 세 번째로는 방호선반 설치, 네 번째로는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다섯 번째로는 보호구 착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작업형 시험에도 응용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답안을 꼭 5가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6년 1회, 23년 4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할 때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세 번째로는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마지막으로는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작업할 건축물에 콘크리트 타설하여 작업을 한다. 작건 콘작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될 문제입니다.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상, 절연 손상 등에 의하여 전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동시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세 가지이나 두 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는 동시에 접촉 가능한 두 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시킬 것, 두 번째로는 동시에 접촉 가능한 두 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울로 격리시킬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동동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색채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금연은 해당 형태이고 기본 모형 색채가 빨간색, 바탕 색채는 흰색이 되겠고, 두 번째로 비상용 기구는 기본 모형 색채가 흰색, 바탕 색채는 녹색이 되겠고, 세 번째로 안전복 착용은 기본 모형 색채가 따로 없고 바탕 색채는 파란색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폭발성 물질 경고는 기본 모형 색채가 빨간색이고 바탕 색채가 무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연과 같은 금지 표지 바탕색이나 이 폭발성 물질 경고와 같은 경고 표지 바탕색이나 둘 다 흰색으로 똑같아 보이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금지 표지는 흰색, 경고 표지는 무색으로 통일되지 않게 하여 짜증나긴 하나 법규 시험이기 때문에 법규대로 안전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에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먼저 첫 번째로 운수업, 상시근로자 500명인 경우에는 여기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수를 2명 이상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2명이 되겠고, 다음으로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1000명은 토사석 광업은 여기 있고 상시근로자가 1000명이기 때문에 여기 500명 이상에 속하므로 2명이 되겠고, 세 번째로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1,500억일 때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건설업 관련은 표를 암기를 해주시고, 해당 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6년 1회, 16년 4회, 17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첫 번째로는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동바리 2번 조립하기 전에 보호구를 착용하자 동조조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바리의 조립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이렇게 쪼개서 쓰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6년 1회, 19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4가지이나 2가지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예산업안전관도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두 번째로는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질병에 걸렸다 명질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상. 다음 보기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 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법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법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 공사자는 공사 실행 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6년 1회, 19년 1회, 21년 2회, 24년 3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에서의 사고 사망 만인율과 상시 근로자 수의 공식을 각각 쓰시오. 사고 사망 만인율 공식은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10의 4승, 상시 근로자 수의 공식은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의 곱하기 노무 비율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6년 2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나 4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체물의 처분 계획, 두 번째로는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세 번째로는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네 번째로는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4번 해체한다, 해해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6년 2회, 18년 4회, 19년 4회, 25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두 번째로는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세 번째로는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네 번째로는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다섯 번째로는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여섯 번째로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높은 구조물은 단연히 기둥이 중요하다, 높고 단연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6년 2회, 23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다음 표의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의 표집 효율을 쓰시오. 안면부 여과식 특급 기준에는 99% 이상이고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의 여과제 분진 등 포집 효율에 대한 내용이고,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과 1급, 2급이 포집 효율이 동일한데 특급만 분리식이 99.95% 이상, 안면부 여과식은 특급이 99% 이상으로 해당 2가지만 구분하여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16년 이외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6년 이외 20년 사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소가 10% 이상, 비자전 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소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의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은 필답형, 작업형에서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6년 이외, 20년 이외, 21년 이외, 24년 이외,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 차량계 건설 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두 번째로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 차량계 건설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지막으로는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단, 운전석에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다지 아니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포크를 원하는 운전자, 포원운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16년 이외, 18년 이래, 22년 이래, 22년 사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히빙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 여기서 히빙 현상이란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지반 지지력보다 클 때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해당 방지 대책 첫 번째로는 굴착 배면의 지하 수위를 낮춘다. 두 번째로는 토류백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세 번째로는 아일랜드 컷 공법을 적용한다. 네 번째로는 굴착부 주변의 상제 하중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지반 개량에 의한 전단 강도를 증가시킨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16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16년 이외, 19년 이외, 23년 이외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구축물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을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3가지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재 등으로 구축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두 번째로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걸음만 따서 화오구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16년 이외 22년 이래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첫 번째로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두 번째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마지막으로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16년 2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롤러 표면에 다소의 돌개를 붙여 접지 면적을 작게 하여 접지압을 증가시켜 고함수비 점성토 집안에 다진 작업에 적합한 롤러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롤러 표면에 다소의 돌개가 붙어있는 롤러는 탬핑 롤러가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25번 문제는 16년 2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사용시 유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12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프트는 가능한 한 전담 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토록 한다. 두 번째로 리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여부를 안전 관계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한다. 세 번째로 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3개의 리프트를 운전한다. 리리리 운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26번 문제는 16년 2회, 21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 굴착, 터널 및 수직갱 외곽행 굴착은 제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첫 번째로는 집안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집안의 붕괴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2개의 집안이 붕괴되기 전에 보호하자 지지붕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16년 4회, 21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막, 우물통, 수직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세 번째로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산소 결핍된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굴착한다. 산근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16년 4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추락재해 방지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 추락 방지용 방망이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써 한 변의 길이 매듭의 중심 간 거리는 몇 미리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해당 문제는 복귀에서 10cm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나 지문에서 미리로 물어봤기 때문에 100mm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16년 4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에 땅을 굴착할 때 사용하는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해당 기계는 파워 셔블이 되겠고, 반대로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곳에 땅을 굴착할 때 사용하는 기계의 명칭을 쓰라고 한다면 백호라고 쓰시면 되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16년 4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업주가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설치해야 하는 추락방호망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31번 문제는 16년 4월부터 작업편까지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두 번째로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세 번째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사용하는 두 개의 차, 4차차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32번 문제는 16년 4회 20년 이외에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법으로 지켜주자 산근법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33번 문제는 16년 4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내부의 비상정지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사항을 쓰시오.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34번 문제는 16년 4회, 22년 4회, 25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계상 및 사용 기준상 다음 표는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서 사용 기준은 공정률의 이상 부분인 50% 이상을 따면 되고, 마찬가지로 70% 이상 90% 미만도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이 답이 되겠고, 다음 보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건설공사 중 총 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35번 문제는 16년 4회 19년 이외에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개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달기구 절단 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보여드리자면 안전개수는 최대 하중 분의 절단 하중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36번 문제는 16년 4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을 사용할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7가지이나 3가지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회전날에는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회전날의 조임 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작업 현장에 배치된 2개의 회전날, 작 회회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37번 문제는 16년 4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두 번째로는 군의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하중을 많이 받는 군의 운반차에 탄 운전자, 하구운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38번 문제는 16년 4회, 24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대상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고 교육 내용 첫 번째로는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두 번째로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마지막으로는 안전보건 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건설과 산업의 안전을 지키자 건산안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 교육 내용의 각 교육시간도 신출 대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39번 문제는 17년 1회, 18년 4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첫 번째로 파이핑 현상이란 수위차가 있는 집안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에 물이 배출되는 현상이고, 보일링 현상은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굴착 배면의 수위차로 인해 침수투합이 모래와 같이 솟아오르는 현상이고, 마지막으로 히빙 현상은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집안 지지력보다 클 때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40번 문제는 17년 1회, 17년 2회, 19년 4회, 23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모래는 굴착면의 기울기가 1대 1.8, 연암 및 풍화암은 1대 1.0, 경암은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가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41번 문제는 17년 1회, 20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OJT에 대해 설명하시오. OJT란 직속 상사가 현장에서 업무상의 개별 교육이나 지도 훈련을 하는 교육 형태이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출 대비로 OFJT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FJT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근로자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실시하는 교육 형태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42번 문제는 17년 1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두 번째로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마지막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산사태가 일어나 다치게 되어 직업을 잃었다. 산사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43번 문제는 17년 1회부터 26년 1회 총 10년간 여러 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고 표지 종류이고, 안의 내용을 보면 방사성 물질 경고이고, 두 번째는 금지 표지 중 사용 금지 표지이고, 세 번째 표지는 폭발성 물질 경고, 네 번째 표지는 낙하물 경고, 다섯 번째 그림은 보행 금지, 여섯 번째 그림은 인화성 물질 경고, 일곱 번째 그림은 녹십자 표지, 여덟 번째 그림은 산화성 물질 경고, 아홉 번째 그림은 고압 전기 경고, 열 번째 그림은 여기 급성 독성 물질 경고, 11번째 그림은 위험 장소 경고, 마지막으로 12번째 그림은
차량 통행 금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금지 표지, 경고 표지, 안내 표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44번 문제는 17년 이래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사업주가 해당 기계에 부착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전격 하중, 두 번째로는 운전속도, 세 번째로는 경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만약 달기구를 사용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으면 전격 하중만 표시한다는 개념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45번 문제는 17년 이래 18년 사회 25년 이외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3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신호 방법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장화 말고 방화신은 고양이, 방화신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46번 문제는 17년 1회, 21년 1회, 24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트럭 크레인, 두 번째로는 전지형 크레인, 세 번째로 험지형 크레인, 네 번째로 트럭 탑재형 크레인, 마지막으로 크롤러 크레인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47번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운반 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하역할 때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등은 직립을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낮은 자세로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두 번째로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로 중량물을 어깨 또는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헬스하면서 등을 키우기 위해 조금씩 중량을 늘려야 한다. 등조중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48번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저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블레이드 좌우를 전후 25에서 30도 각도로 회전이 가능하여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앵글 도저가 되겠고, 블레이드를 상하 20에서 30도 각도로 기울일 수 있어 블레이드 한쪽 끝 부분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틸트 도저가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49번 문제는 17년 2회, 18년 4회, 20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용 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유도자 배치, 두 번째로는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 마지막으로 갓길 붕괴 방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유지갓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50번 문제는 17년 2회, 21년 4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달비계 안전개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안전개수 10 이상, 두 번째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안전개수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안전개수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안전개수 4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